그 다음 보면 여기에 보면 이 수론 수량인데요. 근데 하나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소개해 드릴 거는 중국에 작년 2014년도 말까지 유효하게 아직도 살아있는 상표가 몇 건이냐 하면 한 830만 건이 됩니다. 중국에.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뭐 이 우리 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상표는 뭐 불과 뭐 고작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. 근데 830만 건인데 어떤 숫자냐 하면 한국은 작년도 말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에 등록된 한국의 특허성에 등록된 이 유효하게 살아있는 상표가 95만 건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중국이 상표 이 권리 수는 한국에 비하면 9배 되는 이런 그 숫자인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간단하게 한국에서 우리가 상표 분쟁에 말려들 위험이 하나라 하면 중국에 가면 그게 10배로 될 수 있는 겁니다. 예. 그 숫자가 그렇게 많으니까 그 대신 리스크도 높다는 겁니다. 그리고 뭐 선등록도 많고, 예. 그 다음 이거는 그 상표권 침해 행정 단속 수량인데요. 예, 중국은 그 한국과 달리 상표권이 침해를 당했을 때,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가서 신고해가지고 그다음에 법원에 가는 이런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은 그게 아니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. 하나는 이런 그 상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. 그 부서가 공상행정관리국이라 하는데 뭐 약칭해가지고 공상국이라 하는 부서인데 이쪽에서 이런 그 권리를 침해당했다 신고하면 거기에서 단속도 해주고 뭐 벌금도 하고 침해자한테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것이 그 뭐 이런 사법구제보다 그것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그 이 효율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한국 기업들이나 혹은 중국 기업들이. 그래 보면 2011년도에 거의 뭐 한 9만 700건이었던 것이 2014년도 봐서는 한 60%가 이게 감소돼 가지고 한 3만 7천 건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. 이거 무슨 걸 설명하는가 하면 뭐 그전처럼 일반적인 뭐 이런 그 이 거리 바닥에서 다른 뭐 어떤 삼성이라든가 혹은 LG라든가 혹은 뭐 저기 일본의 뭐 도시바라든가 이런 걸 짝퉁 라벨 혹은 짝퉁 이런 상표를 붙여가지고 파는 이런 저급적인 이런 짝퉁 권리 침해 행위 이거는 지금 적어지고 행정단속 숫자도 그만큼 적어진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 이거는 그 민사소송인데요. 민사소송 수량은 이제 얘기했던 행정소송 행정 그 단속에 비해서 반대로 이거는 해마다 많아지는 숫자입니다.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얘기했던 이 행정 단속에서는 이거는 뭐 그래서 벌금이나 하고 예를 들면 뭐 짝퉁 제품을 몰수나 하고 파기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 수속을 이용해가지고 이 절차를 이용해가지고 손해배상을 받거나 이건 할 수 없습니다.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꼭 법원에 가야 되거든요. 법원에 가면 이 손해배상을 받는데 중국 뭐 이 기업이나 혹은 중국 자연인 혹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런 자기 상표 침해 당하면 뭐 일반적인 행정 단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가서 소송까지 걸어가지고 손해배상까지 받겠다. 이런 그 케이스가 많아진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. 중국에서. 그리고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요즘에 그 중국이 지금 경제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. 여러분들이 아마 중국의 뭐 여러 가지 뉴스로 봐가지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중국이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뭐가 많이 일어난가 하면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. 분쟁이 많이 일어나면 법원에서 이런 민사소송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그 회사, 뭐 채권 혹은 이런 그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뭐 손해배상이라든가 권리침해 소송 그것이 많이 일어나는데 북경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법원은 거의 뭐 예를 들면 2014년도에 작년에 비해서 한 2배로 지금 그 사건 접수량이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. 그러니까 상표 이쪽도 아마 올해는 아마 뭐 이것보다 엄청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아직 구체적인 통계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다음 두 번째 그 큰 테마로는 그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입니다. 이제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다시피 이 지식재산권 혹은 상표 이런 그 침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한국과 달리 중국은 두 가지 그 도경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. 보호를 하나는 행정구제, 다른 하나는 사법구제인데요. 이 보면 뭐 행정구제의 경우에는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이건 공상행정관리국 혹은 보전경제 이것도 같은 공상행정관리국이고 그다음에 특허, 뭐 신령신안, 디자인 이런 기술은 지식재산권국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. 이거는 뭔가 하면 한국은 예를 들면 특허청 하면 특허청이 뭐 특허도 관리하고 상표도 관리하고 하는데 중국은 그게 아니라 상표와 특허는 따로따로 다른 부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. 여기 특허는 뭐 지식재산권국, 그 다음 상표는 공상행정관리국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안에 그 제도도 좀 다르고 이게 좀 뭐 좀 아리까리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지식재산권국 하면 응당 그 안에
특허도 있어야 되고 뭐 저작권도 있어야 되고 상표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작권도 또 다른 부서가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. 그건 판권국이라는 부서에서 예.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부서가 다르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 여기에 뭐 원산지 표지라든가 혹은 뭐 품질 표지라는 이건 또 품질기술감독국 그다음 여기에서 또 뭐 특허 이 뭐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저작권 이런 걸 침해한 제품 이걸 수출입할 때는 세관에 신고해가지고 세관에서 또 이걸 압수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에는 그러니까 뭐 이런 지재권 하면 이걸 관할하는 부서가 엄청 많은 겁니다. 그 분야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이런 케이스를 할 때는 어떤 부서에 찾아가야 되겠구나. 이걸 보시면 뭐 기본상 그 인상에 제가 나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다음 사법구제인데요. 이거는 그 뭐 법원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예, 주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국은 이 2심 중심제입니다. 한국은 3심 중심제지만 중국은 2심 중심제로서 예, 이 기층법원, 그다음 중국법원, 그다음 고급법원, 그다음 그 최고급법원, 최고급법원 한국의 대법원에 상당한 이런 법원입니다. 근데 1심, 2심에서 뭐 종심 판결이 나와서 끝나는데요. 뭐 기층법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표, 뭐 저작권 침해 사건이 1심 이걸 관여하는데 근데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만약 중국에 가서 뭐 어떤 중국 기업이 우리 상표를 침해했다 해가지고 그쪽을 기소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쓴 이 기층법원이 아니라 이건 일반적인 중국 기업들이 뭐 혹은 중국인들이 이 소송을 할 때 이런 원칙입니다. 한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당사자 원고 혹은 피고가 이게 외국 기업 혹은 외국 자연인이면 기층법원이 아니라 중국법원 혹은 지식재산권법원 예, 이쪽에 가서 1심으로 이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.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재산권법원이라는 거는 요거는 올해부터 금방 설립되어 가지고 실행된 이런 법원인데 이거는 북경, 상해, 광주 이 세 곳밖에 없습니다. 지금 예, 실험적으로 지금 테스트 해가지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주약의 뭐 특허 실용신안이라든가 영업비밀 이런 침해 사건이 1심 그다음 뭐 여기 행정소송 사건 예를 들면 내가 상표를 신청 출원했는데 그것이 기각되어 가지고 등록 못 받았다 하면 그거 가지고 제가 여기에 그 지식재산권법원에 북경에 있는 지식재산권법원에 이 행정결정이 부당하다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예, 이런 행정소송 사건이 1심이라든가 혹은 여기 1심의 기층법원이 담당한 이런 사건이 2심 이건 다 여기에서 관할하게 됩니다. 중국법원 혹은 지식재산권법원 그다음 고급법원에 갈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시면 됩니다. 1심에서는 2심에서 뭐 1심에서 재가지고 고급법원 혹은 중국법원에서 1심에서 뭐 패소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돌배가 상소할 경우에는 고급법원에 갈 수 있어도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금액이 작거나 혹은 뭐 영향력이 그렇게 고급법원에서 1심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건까지 되는 것은 우리 실무상에서 거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예.